보안 관련 공부를 할 때 커리큘럼이 대충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근데 기본은 일단 수학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어요. 기본은 수학이고 수학이 기본인데 이제 물리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수학이. 그리고 C 언어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컴퓨터 과학 쪽을 보면은 대부분 학문들이 다 이제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고요. 수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정보 시간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컴퓨터 기초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초지 뭐가 기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 기초에 박시간지 아닌지 알아보는 기준, 학생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 초중고 같은 그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반에 한 명씩이라던가 아니면 두 반에 한 명씩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의 좀 컴퓨터 잘한다는 소리 듣는가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컴퓨터 기초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딱히 그렇게 컴퓨터 기초는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대충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런 거 배우죠. 학교에서 요즘 배운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주기억 장치라던가 중앙 처리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기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런 것들이 컴퓨터 기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웹 쪽이 있고 여기서 일단 기반은 여기요. 기반은 이거 두 개고요. 추가로 뭐 과학 같은 것도 잘 하시면은 좋아요.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도움이 되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웹 쪽이 있어요. 웹 있고 웹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 있고 마우스 힘들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도 있고 뭐 포렌식도 있습니다만 포렌식은 제가 내세울 정도로 잘 하는 건 아니라서 이론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게라고 볼 수 있죠? 빠뜨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면은 웹이든 시스템이든 네트워크든 간에 일단 C 언어가 기반이 될 수 있어요. C 언어는 뭐든 컴퓨터 쪽에서 알아두면 좋은 기초 지식이에요. C 언어는 알아두면 좋은 기초 지식인데 보통 컴퓨터 기초를 한 다음에 이 정도에 뭐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은 C 언어 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C 언어가 웹에선 어떻게 도움되냐? 웹에서는 이제 PHP라던가 JSP 같이 서블릿 페이지, 서버 쪽 스크립트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를 배우고 나서 배우면은 뭐 C 언어에서 배웠던 거네 하고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시스템 쪽은 그냥 C 언어를 알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을 배운 다음에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소켓 쪽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볼 기회가 있을 때 C 언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고, 어,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는, 진짜 C 언어가 도움이 돼요. 포렌식은 제가 그렇게 가장 떨어지는 분야라 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리기 크게는 힘든데, 하여튼 도움이 돼요. 되기는 뭐든지 C 언어가. 예, C 언어가 도움이 되고요. 웹은 뭐부터 하냐? 일단 C 언어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공부를 먼저 해도 되고 C 언어는 이거를 배운 다음에 C 언어를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C 언어랑 동시에 하든 C 언어 전에 하든 상관없는데 웹 쪽을 하고 싶다면 HTML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HTML을 공부를 하시고 보통 HTML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쓰기 힘들다.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CSS를 배우는 거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스타일 쪽인데 CSS는 옵션인데 알아두면은 일단은 이거 세 개를 알면은 내가 이 세 개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알면은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보기 소스 보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측에 전달되는 브라우저에 전달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소스 보기
사용자 측에 전달되는 소스는 웬만해서는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를 알면은 이 세 개 알면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측은 뭐 JSP라던가 PHP가 있는데, PHP는 C 언어에서 확장돼서 이제 서버 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든 언어고요. JSP는 자바 언어를 쓰는 서블릿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JSP를 쓰려면 자바를 아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안 쪽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쪽이다 라고 하면은 언어 계열은 C 언어 다음에 C++ 다음에 자바, 보통 이렇게 돼요. 아니면 자바를 먼저 하고 C++를 해도 상관없지만은 이거는 먼저 배우냐 따라서 그냥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두 개가 절차 지향이 아니고 객체 지향이다 라는 쪽인데요. 그래서 C++ 자바를 배우면은 JSP를 쓰기 수월하다 라는 정도, 웹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그런 거 기법. 여러 가지 뭐 업로드 취약점이라던가 그런 현재 많이 알려진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기초만 있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 전에 보통 웹페이지 쓰면은 SQL도 알아둬야 되죠. SQL. 구조적 쿼리 언어. 즉 SQL도 알고 나서 기초하면 되겠네. 네, SQL은 말 그대로 쿼리 랭귀지라서 질의 언어거든요. 질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한테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그 DBMS에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설치하고 보통 실습을 할 건데, 뭐 MySQL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라클이라던가 뭐 오라클이라던가 MS SQL 이런 걸 쓰죠. 근데 요즘 MySQL은 좀 안 쓰는 분위기고 마리아DB를 좀 많이 쓰는데, 마리아DB를 쓰는데 요즘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요즘 버전업도 잘 되고 완전 오픈소스도 좋고, 그래서 웹 쪽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기초라고 써있네. 뭐라고 썼지? 기초가 아니고 그 기법. 저는 SQL 쪽 이거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웹패킹 기법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법. 완전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이거예요. 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HTML을 배우면서 동시에 업로드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막 하다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을 추가로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또 좋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은 시스템 쪽 취약점.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돌리는데 필요한 환경 같은 것이 구현된 그런 곳이죠. 예를 들어서 리눅스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 쪽을 공부하면은 리버싱은 따라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리버싱은 이제 시스템 쪽을 할 줄 아시는 분이면 웬만해선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스템 쪽을 하실 분들은 보통 C 언어 다음에, 저는 이제 뭘 하면은 좋은가라고 했을 때 어셈블리어, 어셈, 어셈블리,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기계어는 사람이 읽기 힘드니까 1대1로 매칭시킨 그런 언어죠. 그래서 어셈블리어. 시스템에서 어셈블리어를 하면은 리버싱은 그냥 그 추가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로 이것이 이제 C 언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C 언어가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해서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셈블리어로 나 있죠. 그래서 그 어셈블리어를 보고서 C 언어 소스, 원래 소스를 좀 비슷하게, 완벽하게 100% 일치할 수는 없고 비슷하게 작성하는 그런 능력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셈블리가 좀 커요. 배우기가 장벽이 좀 크죠. 그래서 C 언어 시스템 어셈블리 한 다음에 어셈블리 다음이 아니어도 되는데, 전 여기서 좀 윈 API를 하죠. 윈 API는 어셈블리 배우기 전에 해도 돼요. 윈 API, 윈32 API. 정확히 윈32 API. 윈32 API는 이제 윈도우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윈32 API를 안다면은 C 언어에서 이런 그림판도 만들 수 있고 메모장도 만들 수 있고 현존하는 뭐 게임도 윈32 API로 대충 만들 수 있죠. 그래픽 게임도. 물론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리버싱 한 다음에 어셈블리 윈32 API. 윈32 API를 먼저 배워도 되고 아니면 리눅스를 먼저 배워도 되고, 이 세 개는 딱히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대충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웹 쪽에서는 순서가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좀 먼저 하고 나서 JSP, PHP를 하는 게 좋다라는 순서는 있지만은 꼭 HTML, 자바스크립트, HTML은 그나마 먼저 하는 게 낫다. 웹에서는 HTML을 먼저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CSS는 순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HTML 바로 배운 다음에 JSP를 해도 딱히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또 HTML 하면서 동시에 SQL을 공부해도 딱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막 각각 HTML을 공부하다가 아니면 뭐 JSP를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참조한다던가 그런 건 있을지언정 크게 뭘 먼저 시작하든 상관없고, 그런데 리버싱도 마찬가지로 어셈블리를 먼저 배우든 윈32를 배우든 리눅스를 먼저 배우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개는 특히 그래요. 이 세 개는 웹은 뭐 HTML을 먼저 배우면 좋다 이런 거 있는데, 시스템 쪽에 어셈블리, 윈32, 리눅스 이쪽은 그야지 먼저 하고 싶은 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공부 효율이 가장 잘 되죠. 그런 거고, 리눅스 명령어도 좋아요. 리눅스 명령하고 시스템, 명령어 쓰는 거랑 리눅스 구조가 어떻게 됐나, 리눅스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리눅스 프로그래밍 이렇게 있습니다. 리눅스 프로그래밍은 윈32 API는 이제 윈도우용 함수들 같은 거를 쓰는 건데, 리눅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눅스용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는 것이 리눅스 프로그래밍 되겠고, C 언어 다음에 바로 리눅스 하셔도 되고,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리눅스 쪽하고 여기 세 개까지 했으면은 세 개를 좀 넘어도 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웹 쪽이 침범했네. 야, 웹 너무 튀어나왔다. 웹이 너무 튀어나왔죠? 웹이 튀어나왔어. 자, 너 좀 들어가 있어. 네, 들여보냈고요.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설명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서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취약점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취약점 기법. 취약점 기법은 리눅스랑 윈32랑 어셈블리랑 이걸 다 배우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셈블리랑 리눅스를 배우고 해도 되는데, 이 취약점 기법 이거는 뭘 말하냐? 버퍼 오버플로우라든가 아니면 포맷 스트링 버그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기법들을 포함하고, 또 리눅스 시스템에서 설정을 어떻게 잘못하면은 권한을 침범할 수 있는가, 이런 기법들이죠.
이런 기법들이라서 어셈블리랑 리눅스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고, 윈3는 윈도우용이라서 윈도우 취약점 배우려고 하신다면 윈3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요. 좀 부가적인 거죠. 그래서 C 언어랑 어셈블리어는 필수다. 취약점 기법. 뭐 리눅스만 알아도 배울 수 있는 취약점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버퍼 오버플로라던가 그런 거는 C 언어랑 어셈블리 하고 추가로 리버싱 기능이 있으면, 리버싱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은 C 언어, 우리가 C 언어로 짠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예상치 못한 입력을 함으로써 어떻게 프로그램의 오작동을 유도해서 뭐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연구 같은 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쓴 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쓴 거라서 네, 이렇게 됐고요. 이 정도 하고 뭐 추가로 연구를 하면서 추가로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서 영역을 확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이론이 있죠.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일단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트워크 이론이 뭐냐 하면은 OSI 7 레이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각 계층의 장비들이 실제로 뭐 스위치라던가 라우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고, 그런 거 공부하시는 게 기초고요. 뭐 네트워크만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네트워크 자격증도 딸 수 있고, 뭐 네트워크 기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엄청나게 뒷부분까지 갈 필요는 없고, 한 3분의 2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좀 글자를 잘 못 썼지만 그 네트워크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네트워크를 하고 나서 이제 소켓을 합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소켓 프로그래밍 뭐냐? 실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함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되는지, 뭐 그런 걸 직접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통신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상하게 설명되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그런 거고, 소켓에서 이제 로우 소켓이 있습니다. 로우 소켓 날 것이란 뜻이죠. 로우 소켓을 공부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로우 날 것인데, 패킷을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TCP 패킷, IP 패킷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 하시다 보면은 SYN 플로드라든가 그런 문제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어떤 패킷이 이렇게 보내면 왜 그렇게 되고, 그게 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쪽에서도 뭐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스푸핑이라던가 ARP 스푸핑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네트워크 쪽에서도. 그래서 이 정도 기본 지식 있으면 배울 수 있고요. 웹 쪽은 좀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HTML, 자바스크립트, CSS, PHP, SQL 많아 보이는데, 웹 쪽은 좀 쉬워요. 그래서 사실상 양으로 보면은 시스템이 조금 기초 부분만 보면 시스템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다다르기 위해서는 웹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분야를 비교하는 거라서 좀 꺼림칙하는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논란이 될까봐 꺼림칙한데, 웹 말하자면 그냥 진입 장벽이 다른 거에 비해 좀 낮다는 겁니다. 웹은 그거는 인정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웹 쪽은 진입 장벽이 좀 낮고, 초반 부분을 배우기에 쉬워요. 웹은. 그쵸? 그 네트워크도 뭐 맞는 사람도 쉽고 그러겠지요. 뭐든 자기 성격이랑 맞는 부분은 쉽고 아닌 부분은 어렵고, 그런 거예요. 이게 포렌식은 뭐냐? 이제 포렌식이란 거는, 이제 이거는 각각 시스템이라던가 웹 시스템 네트워크, 이쪽은 웹 쪽이 있고, 우리가 사용할 때 웹을 사용하죠. 그리고 시스템도 사용하죠. 윈도우라던가 리눅스라던가 네트워크를 사용하죠. 포렌식은 뭐냐? 포렌식은 좀
실용적인 학문인데 그 풀네임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그래서 디지털의 증거 수집이거든요. 디지털 증거 수집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렌식인데,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 범죄를 일으키면은 그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면서 그것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 디지털 포렌식에서 이론 같은 것도 있고, 그 또 네트워크 이론처럼 포렌식에서도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그리고 이 디지털 포렌식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법률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법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결성이라던가 이런 뭐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그 뭐였더라? 왠지 시험 공부하고 나서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5대 원칙이라고 써 있나? 갑자기 말 나온 김에 공부. 뭐 정당성의 원칙, 무결성의 원칙, 연계보관성, 신속성 재현의 원칙이라던가? 이거 맞나? 맞는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원칙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 포렌식, 포렌식도 또 나눠져 있어요. 네트워크 포렌식, 시스템 포렌식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랑 뭐 포렌식, 뭐 시스템 포렌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트워크 포렌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범죄자가 범죄 해당,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 용의자가 인터넷에 MSTSG 원격 데스크톱 연결 있죠?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이용해서 특정 컴퓨터를 원격으로 해서 정보를 빼냈어요. 그러면은 그 기록이 어딘가 남아 있겠죠? 패킷이 남아 있다던가, 그렇죠? 그럼 그 패킷을 어떻게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하여튼 증거로서 잘 하는 그런 학문이 디지털 포렌식이고, 전 이 분야는 크게 깊게는 몰라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C 언어 11불 자바 이거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그래밍 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추가로 보안 공부도 하면서 게임도 만들고 하면 멋지지 않냐,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C 언어를 하고 나서 C 언어를 하고 나서 윈 API를 해도 되고, 윈32 API 윈32 API 라던가, 아니면은 추가로 자료 구조 같은 거 공부하시고, 자료 구조는 보안에서도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료 구조를 하면은 리버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리즘도 있고, 윈3를 배우고 나서 보통 소켓을 배우는데, 소켓도 윈도우용 소켓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윈도우는 좀 표준을 안 지키기를 좋아해.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좀 객관적으로도 평가되는 부분인데, SOCKET 윈 소켓 있고, 뭐 리눅스 소켓 있고, 소켓 쪽 배울 수 있고,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아니면 또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리눅스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어요. 리눅스 프로그래밍은 리눅스 게임 만들 거 아니고, 리눅스 프로그램 만들 거 아니면 딱히 그다지 크진 않아요. 리눅스 플리밍이라고 줄여야지. 글자 이상해 보여. 마우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면 리눅스 프로그램 별개로 치더라도, 이 정도를 사실 C 언어만 하고 윈3 API만 배워도 그래픽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게임을 만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로 뭘 했었는가, 뭘 또 했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거의 한 윈3이 API 배운 게 6년 전인가 7년 전쯤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에 뭘 배웠었지? 맞다, 그래요. 윈3이 API를 배울 때 추가로 MFC라는 걸 배우긴 하는데, 요즘 MFC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요. MFC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라는 약자인데 이거는 C++ 쪽이거든요. 아, 그럼 C++를 설명을 해야겠네요. C++, C++ 언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C 언어 바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위에 걸 배우고 나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요. 자바도 있고 자바를 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이유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죠. 안드로이드. C++를 하면은 MFC도 쓸 수 있고 MFC도 쓸 수 있는데 대문자로 써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Qt 라이브러리도 좋아합니다. Qt 라이브러리는 배워두면은 이걸로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성능이 그렇게 완전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나마 MFC보다 장점이란 건 Qt를 쓰면은 똑같이 그래픽 환경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오픈GL이라던가 그런 거 다이렉트X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데 Qt를 쓰면은 요즘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 Qt로만 하나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면 그거를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리눅스도 돌아가고 안드로이드도 돌아가고 맥도 돌아가고 아이폰도 돌아가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게임에서 3D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3D 그래픽스 공부하셔야 되죠. 3D 그래픽스가 뭐냐? 3D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3D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음, 음, 3D 물체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젝션이 어떻게 되는지, 뷰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물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면을 이루고 그걸로 해가지고 메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갑자기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오픈GL을 할 수 있고, 오픈GL이라던가 다이렉트X. 게임할 때 다이렉트X 많이 깔아보셨죠? DIRECTX 다이렉트X. 다이렉트X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고 오픈GL 오픈GL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리눅스, 윈도우 다 오픈GL이 기반이고 오픈GL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GL은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 다음에는 게임 엔진 같은 거. 그 다음에 게임 엔진 쪽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엔진 물리 엔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오픈GL이라던가 다이렉트X를 게임에서 쓸 수 있도록 편하게 포팅된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 게임 엔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게임 엔진 같은 경우도 유니티 같이 C샵 같은 스크립트 C샵 같은 거를 써가지고 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C 언어랑 C++ 언어를 직접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도 있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론으로 보면 더 많아요. 이론은 더 많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다. 음, 크게 크게 이렇다.